기자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언론고시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엄청난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BN에서 4년 동안 기자 생활하다가 지금은 커리어블이라고 하는 취업교육 업체 운영하고 있는 강대엽이라고 합니다. 기자를 돼야겠다고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사범대 나와서 이제 교생 실습을 갔는데 선생님은 나랑 안 맞다 싶어가지고 진로 적성 검사를 봤어요. 거기서 기자가 정말 높게 나와서 기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믿고 기자 됐다는 게 이거는 과학이에요. 요즘은 네, MBTI가 과학이다 뭐 아니다 이런 사람들 많지만 저는 진로 적성 검사는 진짜 과학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자는 전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이게 나랑 맞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알아보고 실제 기자님이랑 한번 대화도 해보고 이거 진짜 나랑 맞네? 라고 확신이 들어서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했었습니다. 교생실습 가서 좀 나랑 안 맞는다라고 느낀 건 갑자기 뭐 어떤 것 때문에 안 맞았어요? 수업 자료 하나 만들면 1반부터 10반까지 계속 똑같은 거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실제 교생 가서 해보니까 이거 내가 평생 이거 똑같은 거 계속 가르쳐야 되네?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지루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난 좀 액티브한 거 하고 싶은데 뭐 할까 하다가 그래서 진로 적성 검사를 봤던 거 있었어요. 진로 적성 검사를 보고 기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대학교 몇 학년쯤인 거예요? 4학년이죠. 사실 그때 꿈이 없었어요. 꿈이 없었고 이렇게 하다가 나 그냥 교사 되겠다. 교육과정 평가원 가서 교육계의 거목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교생 갔다가 이거 아니다. 교육의 길로만 그냥 무조건 지금 가는 거는 조금은 더 재밌는 걸 하고 싶다라고 싶어서 그때 이제 검사를 받던 거죠. 전공도 사범대니까 전혀 다를 거고 뭐 동아리나 학원을 다니거나 하면서 좀 기자를 준비를 하신 건가요? 학원도 다녔죠. 진짜? 네, 학원 다녔죠. 저는 한터 김진철 선생님 수업 들었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는데 선배가 야 너 그럼 한터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터라는 그 두 글자를 처음에 알게 됐는데 인터넷에 한터 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가지고 뭐지? 뭐 한터에서 뭐 아랑에다가 치니까 그래도 한겨레 문화센터 맞아. 한겨레 문화센터 다 줄여서 말하니까 몰라요. 네, 처음에 그러니까 주 2회씩 3개월 갔었나? 그랬던 거로 기억해요. 좀 도움이 많이 됐나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도움이 됐었어요. 아무래도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었으니까. 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었나 봐. 그쵸. 뭐 아무래도 대형 학원이다 보니까 기자가 뭐고 어떻게 입사를 하고 이런 전반적인 정보를 많이 가르쳐 주시긴 하는데 첨삭도 해주시긴 하지만 내 거를 엄청 세세하게는 사실 어렵죠. 약간 공장형이다 이런 느낌이구나. 네. 언론고시를 위한 그런 루틴, 스터디 루틴이 있을 텐데 그럼 좀 어떻게 지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주일에 논술, 장문 최소 2편씩은 계속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첨삭받고 이거를 계속 반복했어요. 일주일에 4일 정도는 저는 현장 스터디를 갔거든요. 사당역에 모여가지고 이제 현장 스터디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는 현장 스터디에서 했던 거 복습하면서 나 혼자 퇴고해보고 논문 찾아보면서 어떻게 내가 논리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할지 이런 거 보고 저녁 시간대 되면 하루에 2시간은 매번 전 신문을 읽었어요. 글 쓰는 스터디는 2개고 그 다음에 뉴스 정리하는 스터디 하나. 그건 온라인으로? 그건 온라인으로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정말 빠득빠득 채워가지고. 네, 진짜 뭐 저는 고3처럼 살았어요. 처음 딱 들어온 거는 발 담그려고 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빡세게 확 할 수가 있지? 저는 공부도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었어요. 재수없어요? 저기 왜 이렇게 재수없어요? 나 이거 무조건 올해 안에 합격하겠다. 빨리 합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시간표 다 짜놓고 그거대로 진짜 기계처럼 살았어요. 대문자 제이. 완전 제이. 하실 수 있습니까? 고3처럼?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3처럼 6개월 빡세게 하면 언론고시 붙을 수 있다? 네. 술, 연애 이런 거 다 좀 줄이고 고3처럼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지원했던 그 방송사랑 언론사 SBS가 제 처음 넣었던 데였는데 그때 광탈했었고 JTBC, MBC, YTN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이름 되면 아는 방송사는 다 넣었었어요. 그때 이런 합격률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그 SBS 처음 광탈했다 해서 서류 광탈하고 그 이후로는 다 붙었어요. 서류 다 붙었었고 필기도 거의 다 붙었었고 면접에서 많이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면접은 왜 떨어지신 것 같아요?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몰랐어요. 준비했던 질문이 안 온 경우들도 많았었고 아무 스펙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패기로 부딪혔죠. 저는 이러이러한 걸 해봤었고 이러한 것이 기자로서 잘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했었는데 한 3분의 1은 떨어졌어요. 그렇다가 이제 최종 면접까지 간 게 제일 먼저 간 게 MBN이었어요. 방송 기자만 꿈을 꾸신 거잖아요. 네. 보통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은 신문 신문이 이거예요. 그쵸? 지금도 그래요. 본인은 왜 방송 기자를 택하셨어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애초에 교생 나가서 말하고 애들한테 전달해주고 막 앞에 나가서 설명하고 이런 게 저는 당연히 방송기자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주필이라고 하죠. 그 신문 그쵸. 기사들. 네. 그 사람들이 혹시 또 힘이 있고 그쵸. 이렇게 으차 이런 그치. 것도 그런 분들이 보통 하잖아요. 이게. 그쵸. 그죠. 그래서 아직 그런데 본인의 성향에 맞는 거는 방송 기자여서 그렇죠. 내가 뭐 학고사나 신방과도 아니고 언론판에 들어가고 싶어. 네. 그러면 어떤 경험을 하면 좋을지. 인턴, 학고사, 그리고 취재 경험 이게 있어서 나쁠 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없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게 기자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역량들 있잖아요. 그 역량을 높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스펙들은 다 뭐든가 이어볼 수 있거든요. 뭔가 물건을 팔아봤다라는 거는 기자한테 필요한 집념이나 뭐 설득력 이런 거를 내가 키우는데 도움이 됐었다라고도 할 수 있고, 뭐든 내가 이어서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기자한테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라고 생각하시고 참여하시면 뭐든 저는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주요하게 보는 그 기자 역량 한 3가지 정도 뽑으면 뭐 설득력, 그리고 철면피 같은 거, 집념, 이거를 본인의 스토리랑 이을 수 있다면은 뭐든 상관이 없죠. 모든 상관없다. 네, 차라리 인턴 다 하잖아요. 그다음 많이 다 하는 인턴보다 나만의 경험 해가지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설득력을 길렀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매력적인 자소서가 아닐까. 이제 막 기자가 되고 싶어서 막 찾아보는 분들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네. 기자 언론고시 뭡니까? 기자 언론고시라 함은 사실 그런 시험이 없어요. 그냥 언론사 입사 시험인데 바늘구멍 뚫기만큼 좀 뽑는 사람이 적다라고 해가지고 언론고시라고 별명이 붙은 거고, 1차는 다 공통 서류 자기소개서 보시고요. 2차에서 필기 보시는데 필기를 회사마다 보는 방식들이 조금 달라요. 어디는 논술만 보는 데도 있고 논술, 작문, 국어, 상식, 매경 테스트, 영어, 한문까지 보는 데도 있고 이게 다 다양해요. 3차부터도 이제 언론사 중에서도 방송사랑 신문사가 나뉘는데, 방송사는 오디오 테스트, 비디오 테스트 보는 경우도 있고,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실무 면접, 그러니까 어디 뭐 홍대 같은 데 바닥에다 던져놓고 여기서 네가 우리가 키워드 줄 테니까 알아서 기사 써와라 이렇게 해오는 것들도 있고, 최종 면접에서 이제 대표님들이랑 뭐 사장님들, 국장님들 오셔가지고 압박 면접 받으면서 그거 이겨내면 됩니다. 필기 전형에서는 뭐 먹으셨어요 그때? 저희 MBN 때는 논술 주제가 2개였어요. 가짜 뉴스에 대해 쓰든지 아니면 비핵화에 대해서 쓰든지, 그 다음에 상식 시험도 있었어요. 팬더모니엄이라는 문구 하나 주고 이거에 대해서 한 줄로 쓰시오 막 이런 거 한 30개 주고, 매경 테스트라고 해서 경제 경영 상식이랑 좀 문제 푸는 거 있었어요. 그거 하고, 4번째가 외신에서 나왔던 영어 그 기사들 주고 그거를 번역하는 시험. 이렇게 4가지 시험 봤었어요 필기 때. 비핵화는 좀 많이 써보셨을 것 같아요 이미. 비핵화는 단골 주제죠. 그런 주제 선정돼서 나오는 게 좀 그 정해져 있나요? 그때 시국에 나올 것 같은 것들을 다 준비를 해요. 언론고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얻어 걸리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냥 현장에서 마음대로 지원해 써야 되는 거. 올해 2024년 논술 주제 이거 나올 것 같다. 아무래도 총선에 대해서 나올 거고, 지금 총선 이슈 많이 나오니까. 혹시 이거 어때요? 의대 정원. 의대 정원 나오죠. 의대 정원 나올 수 있어요. 괜찮죠? 진짜. 괜찮죠? 네. 기자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장문은 따로 안 보셨다고 하셨죠? MBN은 안 봤죠. JTBC에서는 장문 받았어요. 장문은 근데 어떻게 써야 돼요? 기자 장문은? 좀 일상적으로 좀 신변잡기적인 스토리로 시작하되 마지막에 내가 처음에 정했던 메시지를 던지는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장문 때 좀 내가 잘 썼다고 했던 장문 뭐 있어요? 단골로 쓰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고정관념 생각하면 우리 다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정관념이 나쁘다는 것도 고정관념이다 막 이런 메시지를 제가 정한 다음에 이거를 뭔가 스토리로 딱 풀어서서 우라카이를 많이 했었어요. 대박인데? 이거 여러분 쓰시면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들도 볼 거니까. MBN의 그 과정들 뭐 장문까지 하고 면접도 했었는데 또 어떤 질문들을 물어봐요? 80%가 자소서 기반. 자네 사범대 나왔는데 왜 기자 하려고 하냐? 본인의 장점 한 가지 얘기해줘라 막 이런 거였던 것 같고, 본인이 기자로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거기서도 컨셉을 잡았던 게, 저는 선생님 사범대라는 꿈을 갖고 있어서 계속 이렇게 해봤었기 때문에 게임을 기반으로 설명한다든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던 경험을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뭐 좋아하더라고요. S대 후배가 왔어. 네. 대엽이 형 선배 저 대우를 오빠라고 해주세요. 저 이제 언론고시 이제 기자 뛰어들려고 하는데 좀 뭘 준비해요? 라고 물어보면은 너 이거 해라 라고 딱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1번, 어떻게든 내 주변 인맥 중에 기자라는 사람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본다. 2번,
자소서에 쓸만한 스펙들, 그거를 내가 뭘 갖고 있는지부터 점검한 다음에 3번 그거를 더 개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자소서를 일단 써본다. 자소서에 뭐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걸 기반으로 평소에 뭘 준비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소서를 일단 개략적으로도 한번 써보고 평소에 주 2회 논술 작문 꼭 쓰고 고쳐쓰기 한 다음에 다시 첨삭받고 또 고쳐쓰고 이거 계속 반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매일 2시간씩 신문 보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지방대 본 적 있나요? 연봉이 좀 불만스럽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